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오세화 씨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녀는 혼자서도 꿋꿋이 분식집을 지켜왔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그녀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육수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늘 말했어요. 사장님, 김밥은 옛날 맛 그대로야. 그럴 때마다 세화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아들 도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살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한 든든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나래가 큰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서 있었어요. 엄마, 우리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화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내 사업을 해보려고요. 전세금이 묶여서. 잠깐만이에요, 정말로. 나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패 끼치지 않을게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할게요. 세화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은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좁았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그래, 가족끼리 뭐. 들어와요. 세화 씨가 문을 열어주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이 짐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세화 씨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일 생각을 하니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요. 첫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세화 씨는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도윤은 어린아이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런 아들을 보며 세화 씨는 행복했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아들에게 첫 이유식을 먹이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시간은 빨리도 흘렀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밥은 몇 숟갈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샐러드만 먹을게요. 나래는 냉장고에서 포장된 샐러드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야채들이 세화 씨에겐 낯설었어요. 그래도 세화 씨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낮 시간 세화 씨가 분식집에서 일할 때 나래는 집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듣는다고 했어요. 가끔 세화 씨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르면 나래는 이어폰을 끼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래야, 밥은 먹었어요? 아, 네. 배달시켜 먹었어요. 문 앞에는 일회용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화 씨는 그것들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부엌에 멀쩡한 그릇이 있는데도 말이죠. 저녁이면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아, 이제는 퇴근이 아니었죠. 그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사업 계획을 짠다고 했어요.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세화 씨가 물으면 도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창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래가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속닥속닥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세화 씨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세화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아,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도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카페요, 엄마. 요즘 특색 있는 카페가 대세래요. 나래가 마케팅 전문가라서 우리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세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카페라. 요즘 거리마다 카페가 넘쳐나는데 과연 잘 될까요? 자본금은 충분해요? 나래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를 구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세화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했을 겁니다.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래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세화 씨가 인사를 하자 나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화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래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분식집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세화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나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금 처리나 회계 관리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래는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우선 통장 정리부터 해야 해요.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세화 씨는 당황했습니다. 통장이라니 갑자기 왜 통장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통장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해야 하고 복잡해요. 바로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나래 말이 맞아요. 나래가 회계 쪽으로는 정말 잘 알아요. 도움받는 게 좋을 거예요. 세화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일사불란했죠. 그날 저녁 세화 씨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정숙 씨였어요. 세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너는? 나 요즘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지. 근데 너 아들은 잘 지내? 세화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우리 집에 와 있어. 정말? 좋겠네.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부럽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세화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걸까요?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과 나래가 거실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와서 같이 봐요. 우리 카페 콘셉트 정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세화 씨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화면 속 카페들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화 씨에겐 그저 낯설기만 했죠. 예쁘네요. 세화 씨가 말하자 나래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대세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폭발이에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세화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세화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어요. 30년간의 분식집 매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번 돈들이었죠.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해. 세화 씨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화 씨의 작은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나래의 노트북과 태블릿, 각종 전자기기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세화 씨가 뜨개질을 하며 TV를 보던 그 자리였죠. 이제 그곳은 나래의 사무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 세화 씨는 여전히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시금치 한 단, 두부 2모.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장보기 목록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세화 씨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화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그럼요, 장사하는 사람이 늦잠 자면 안 되죠. 세화 씨는 상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장을 봤습니다. 배춧값이 올랐다느니, 날씨가 추워진다느니,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죠. 그런 시간이 세화 씨에겐 소중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나래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 보고 오셨어요? 네, 아침 준비하려고요. 같이 먹을까요? 나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침은 안 먹거든요. 간헐적 단식 중이에요. 간헐적 단식. 세화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래는 냉장고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꺼내 마시셔요. 편의점에서 산 플라스틱 컵이었죠. 어머님, 요즘 누가 시장에서 장 봐요?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세화 씨가 콩나물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시장 가는 게 좋아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도 시간 낭비 아니에요? 쿠팡이나 마켓컬리로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데. 나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식재료들이 예쁘게 포장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터치 몇 번이면 끝이에요. 할인도 많이 해요. 세화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난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요. 나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곧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딱 쉴 새 없이 두드리는 소리였죠. 세화 씨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김치와 나물 반찬들. 평범하지만 든든한 한식이었어요. 도윤이 일어나면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그는 10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이 아니라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에요. 세화 씨가 나무라듯 말했지만 도윤은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요즘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 쓰느라 잠을 못 잤어요. 도윤은 부엌에서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우유를 붓고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세화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멀쩡한 밥이 있는데 시리얼이라니요. 밥 먹어요.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죠. 괜찮아요, 엄마. 이것도 영양가 있대요. 그 순간 나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가 찾던 가게 자리 나왔어요. 도윤이 시리얼을 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세화 씨는 식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밥그릇들이 쓸쓸해 보였죠.
오후가 되자 세화 씨는 분식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녀에겐 삶의 전부였어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순대를 썰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김밥 2줄 포장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화 씨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30년의 내공이 묻어나는 솜씨였죠. 김밥을 썰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집이 걱정됐어요. 나래가 점심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도윤은 또 카페에 갔을까요? 저녁 7시 세화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 위에 2개의 다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쪽엔 나래의 다이어트 도시락 마이너스 닭가슴살 샐러드와 아보카도, 견과류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다른 한쪽엔 세화 씨가 아침에 만들어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거 먹을게요. 나래가 말했습니다. 도윤도 나래 옆에 앉았어요. 그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2 밥상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도 이런 거 한번 드셔봐요. 건강에 좋대요. 도윤이 말했지만 세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가 먹던 대로 먹을래요. 세화 씨는 혼자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도윤은 나래의 샐러드를 몇 젓가락 먹다가 슬그머니 세화 씨 쪽으로 와서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역시 엄마 김치가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본 나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나래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 순간 세화 씨는 아들이 2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이 가장 잔인한 무심함이라는 것도요. 며칠 뒤 나래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택배였어요. 상자를 열자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관절에 좋은 거예요. 나래가 영양제 통을 하나 건넸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난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영양제는 필수예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나래의 목소리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화 씨는 영양제 통을 받아들었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어느 날 저녁 세화 씨가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온라인 회의 중이에요. 세화 씨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거실에서는 나래의 목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네, 그 마케팅 전략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타겟층은 2030 여성으로 잡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고려해보죠. 세화 씨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결국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기분이 들었죠. 다음 날 세화 씨는 친구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화야,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세화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부부랑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며느리가 속 썩여? 그런 건 아닌데.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자는 시간도 모든 게 다 달라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우리랑 어떻게 맞겠어. 나도 명절 때만 며느리 봐도 피곤한데. 근데 이게 잠깐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잠깐이라고 했잖아. 그게 벌써 1달이 넘었어요. 정숙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달? 전세금 아직도 안 풀렸대?
세화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세한 사정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을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화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잠깐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다른 온도의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세화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죠.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같은 집에 세 사람이 있는데 각자 다른 밥을 먹는다. 이게 가족일까? 난 그저 하숙집 주인 같은 기분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이 편한 대로 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화 씨는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나래와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죠. 세화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2달째 접어든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화 씨는 평소처럼 분식집 준비를 하려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재료를 살 돈이 충분한지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상하네.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입력했지만 여전히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세화 씨는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기일인 325, 잊을 수가 없는 번호였죠. 그때 나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잠시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화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래는 서류를 펼쳤어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세무서에 다녀왔어요. 분식집 세금 신고를 확인하러요. 세금 신고? 내가 매년 하고 있는데? 나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전자신고를 해야 하고 카드 매출도 다 연동해야 해요. 그래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세화 씨는 나래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대신 정리를 좀 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나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명의 변경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화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제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세금 혜택 때문이에요. 젊은 사업자일수록 정부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내 통장을 왜 바꿔요? 세화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나래 말이 맞아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 세화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우리가 카페를 열면 분식집이랑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시너지고 뭐고, 내 통장은 내 거야. 내가 30년 동안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라고. 세화 씨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나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효율? 내가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나래는 입술을 깨물었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도윤의 말에 세화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거였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세화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과 나래가 거실에서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분식집에 도착한 세화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오랜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세화 씨, 오늘 좀 늦었네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 네. 죄송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세화 씨는 서둘러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김이 계속 찢어졌어요. 세화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색이 안 좋네. 박 사장의 걱정 어린 물음에 세화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통장 명의를 바꾸라니. 그게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을 때 세화 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오류가 5회 이상 발생해서 잠겼네요. 직접 방문하셔서 재설정하셔야 해요. 5회나 틀렸다고요? 제가요? 네, 어제 오후에 여러 번 시도가 있었네요. 세화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오후라면 자신이 분식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저녁 집에 돌아온 세화 씨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어제 내 통장 비밀번호 누가 눌렀니?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나래가 세금 정리하려고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비밀번호를 막 눌렀다는 거야? 엄마 생일로 해봤대요.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세화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의 통장을 몰래 열어보려고 했다는 거네?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숨길 게 없으시면 왜 그러세요? 숨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세화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생 처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죠. 그날 밤 세화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남편이 너무 보고팠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 세화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OTP 보안카드를 신청한 거죠. 이제 이 카드 없이는 누구도 제 통장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안이 훨씬 강화됩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세화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카드를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겼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래는 계속 통장명의 변경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다음 주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세금 신고 기한이 있거든요. 생각 중이에요. 세화 씨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조용히 알아본 것이 있었거든요. 동네 세무사를 찾아가 물어봤던 거예요. 선생님, 통장 명의를 바꾸면 정말 세금 혜택이 있나요? 세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화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래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세화 씨는 나래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무심코 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카페 투자금 5천만 원 확보 방안. 세화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살짝 보였어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일단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것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세화 씨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죠. 그날 저녁
세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식탁에 도윤과 나래를 앉혔어요. 통장 명의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나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세화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지 알려주세요. 잠깐이 벌써 2달이 넘었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 도둑이에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죠.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될 수 있어요. 세화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래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말에 세화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화 씨는 종이에 적어 놓았어요. 가족은 믿음으로 쌓는 거지 통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통장과 함께 금고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옆에 놓인 작은 금고였죠. 통장명의 변경을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도윤과 나래는 세화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세화 씨는 자신의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세화 씨가 분식집에 출근하려는데 현관문이 안 열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세화 씨가 당황해하자 나래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 어머님.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 바꿨어요. 1234예요. 왜 말도 없이 바꿔요?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안 들으셨나 봐요. 나래는 태연하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세화 씨는 분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으로 향했죠. 그날 오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세화 고객님이시죠? 신용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요? 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최나래 님이 가족카드로 신청하셨네요. 세화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래가 자신도 모르게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즉시 취소를 요청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나래와 도윤이 그들과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카페 인테리어 업체분들이에요. 나래가 아무렇지 않게 소개했습니다. 세화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카페 인테리어요? 네, 다음 달에 오픈 예정이에요. 장소도 계약했고요. 계약을 했다고요? 세화 씨가 놀라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 엄마가 우리를 피하잖아요. 세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피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한 건데 말이에요.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세화 씨는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대출받았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담보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도윤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세화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세화 씨는 은행에 들러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죠. 300만 원짜리 출금이 있었습니다. 가족 송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공인인증서로 처리된 거래네요. 고객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세화 씨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만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세화 씨는 자신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분식집 사업자 등록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 갔지? 그때 문득 며칠 전 나래가 세무 서류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며 서류들을 가져간 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세화 씨는 다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다른 대출이나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아, 있네요. 2주 전에 사업자 대출 5천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세화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빚을 진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정상 처리되었네요.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이 있었고요. 전화를 끊은 세화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나래와 도윤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세화 씨는 두 사람을 앞에 앉혔습니다. 내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도윤과 나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동의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나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 세화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세화 씨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었죠. 이건 사기예요. 세화 씨가 소리치자 도윤이 나섰습니다. 엄마, 사기라니. 우리가 남이에요? 카페 열면 다 갚을 거예요. 갚는다고 다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는데? 어머님, 이미 된 일이에요. 이제 와서 취소도 못해요. 나래의 차가운 말에 세화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세화 씨는 경찰서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신고할 순 없었거든요. 그 대신 변호사를 찾아갔죠. 가족 간 금융 사기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특히 같이 사는 경우는 더욱 그래요. 변호사의 말에 세화 씨는 절망했습니다. 법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김 씨가 찾아왔어요. 세화 씨, 며느리분이 분식집 인수한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뭐라고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분식집을 카페로 바꾼다고. 세화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식집을 30년 터전을 누가 함부로 팔려고 한단 말인가요? 급하게 분식집으로 간 세화 씨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래가 부동산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 정말 좋네요. 카페 하기 딱이에요. 그러니까요. 권리금도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세화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래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냥 시세 알아보는 거예요. 시세를 왜 알아봐요? 여긴 내 가게예요.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힘들게 일하실 거예요? 나래의 말에 세화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부동산 사람이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나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분식집으로는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카페로 바꾸면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긴 내 삶이 담긴 곳이에요. 그게 밥 먹여주나요? 나래의 차가운 말에 세화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 며느리는 돈밖에 모르는 걸까요? 그날 이후 세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먼저 분식집 명의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 서류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어요. 통장도 새로 만들어 돈을 옮겼죠. 또한 친구 정숙 씨의 아들이 경찰인 것을 떠올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이든 서류든 모든 걸 기록하세요. 세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죠. 세화 씨가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화 씨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복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70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래의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이십니다. 나래 엄마예요. 세화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래의 어머니를 만난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갑자기 왜? 나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애들 잘 지내죠? 사돈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세화 씨는 차를 대접하며 어색하게 앉았어요. 네, 잘 지내요. 사실 전혀 잘 지내지 않았지만 세화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왔어? 나래와 그녀의 어머니는 다정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윤도 나와서 장모님께 인사했죠.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화 씨만 소외된 채로요. 그런데 카페는 언제 오픈해? 사돈이 물었습니다. 나래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다음 달이에요. 엄마도 오프닝 때 꼭 와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하는 사업인데. 그때 사돈이 세화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애들 사업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세화 씨가 놀라자 나래가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님이 투자자이시죠? 저희 최대 후원자예요. 세화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투자자라니.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돈이 돌아간 후 세화 씨는 나래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언제 투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투자죠. 나래의 뻔뻔한 대답에 세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세화 씨는 도윤을 따로 불렀어요. 도윤아, 엄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엄마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분식집까지 팔려고 하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성공하면 다 갚을 거예요.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난 지금도 충분히 편해.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한 거야. 엄마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도윤의 말에 세화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너 정말 나래랑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 넌 항상 나래 눈치만 보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사랑해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화 씨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분식집에 들러 말했어요. 세화 씨, 어제 며느리분 봤는데 임신한 거 아니에요? 배가 좀 나온 것 같던데. 세화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라니. 나래가 임신했다면 왜 말하지 않은 걸까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니 정말 나래의 배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덧도 없고
병원에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화 씨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나래야, 혹시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그, 혹시 아기. 나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 나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죠. 다음 날 세화 씨는 우연히 나래의 가방에서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산부인과가 아니라 일반 내과였죠.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배가 나온 건 살이 찐 거였나? 세화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화 씨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래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나래 시어머니 가게 맞죠? 네, 맞아요. 나래가 여기 곧 카페로 바꾼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세화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나래가 시어머니 재산이 꽤 되신다고 하던데 부럽네요. 재산이요? 네,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다고. 세화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 작은 분식집과 빌라가 전부인데 무슨 재산이 많다는 거였을까요? 친구가 간 후 세화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래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그날 밤 세화 씨는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내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뭔데? 우리 며느리 집안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흥신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이런 일에는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숙 씨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화야, 나래 집안이 작년에 부도났대. 뭐? 나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 그래서 나래도 직장 그만두고 도윤이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세화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래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왜 자신의 통장을 노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래가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전 남자친구 집안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됐다고. 세화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윤이에게 접근한 걸까요?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까? 글쎄, 모를 거야. 나래가 숨겼겠지. 세화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화 씨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나래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 설득 중이야. 분식집 팔면 최소 2억은 나올 거야. 그 돈으로 아빠 빚 좀 갚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세화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래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도윤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도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랑 밖에서 점심 먹을래? 갑자기 왜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밥 먹고 싶어서. 도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과의 점심 약속 날이 왔습니다. 세화 씨는 아들과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도윤이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동네 설렁탕집이었습니다. 김치를 듬뿍 넣은 뜨거운 설렁탕이 나왔죠. 도윤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여기서 먹자고 했어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자주 왔잖아. 도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때 아빠도 같이 왔었죠. 그래. 내 아빠가 여기 설렁탕을 참 좋아했지.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세화 씨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도 말라 있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잠은 잘 자니? 네. 뭐, 그럭저럭요. 하지만 도윤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세화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나래 집안 사정 알아? 도윤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아요. 의외의 대답에 세화 씨가 놀랐습니다. 알면서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장인어른 사업이 망했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세화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화 씨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돈까지 손 떼는 건 아니지 않니? 죄송해요, 엄마. 나래가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내가 도와주는 건 좋아.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라 도둑질이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사실이잖아.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고 분식집까지 팔려고 하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도윤아, 엄마가 하나만 물을게. 정말 나래를 사랑해?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책임감만 남은 것 같아요. 세화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계속 나래 편만 드는 거니? 나래가 임신했어요. 세화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임신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이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을 거짓말로 했다니. 그런데도 왜?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빚도 많고 나래 가족들도 다 저한테 기대고 있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8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우는 거였어요. 세화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나래가 차갑게 맞았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아들이랑 밥 먹었어. 나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가족 얘기. 세화 씨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나래는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세화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아들을 구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세화 씨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가족 문제 해결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세화 씨는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5천만 원 대출을 먼저 갚았습니다. 남은 5천만 원은 따로 빼놓았어요. 이건 마지막 카드였죠. 집에 돌아오니 나래가 노트북을 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카페 오픈이에요.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세화 씨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카페 오픈 취소해요. 나래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명의로 받은 대출, 내가 다 갚았어요. 이제 카페 할 돈 없을 거예요. 나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건 내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도윤아, 이제 정신 차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나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 게 뭔데? 내 돈 내가 관리한 게 잘못이야? 나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당신 엄마 좀 말려봐.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래야, 우리 그만하자.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나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봤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만하자고. 우리 안 맞아. 나래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해. 임신도 거짓말이었잖아. 나래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독하게 말했어요. 좋아. 후회할 거야. 당신도, 당신 엄마도. 나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세화 씨와 도윤은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나래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위자료 준비해. 그리고는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세화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화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났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만 진짜 가족은 영원하다. 도윤아, 힘내자.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세화. 이 이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었죠.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나래의 어머니였어요. 사돈, 우리 애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도 좋은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세화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세화 씨는 도윤을 봤습니다. 아들은 분식집 일을 돕고 있었어요. 김밥을 마는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도윤아,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네, 엄마. 도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래 측 변호사에서 위자료 요구서가 날아왔지만 세화 씨가 모아둔 증거들을 제출하자 조용해졌습니다. 무단 대출, 서류 위조, 사기 시도의 증거들이었죠. 오히려 나래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분식집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츰 능숙해졌죠. 손님들도 도윤을 반겼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시구나. 어머니 닮아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세화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했어요.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화 씨, 정숙 씨였어요. 그녀는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도윤이도 있네.
정말 보기 좋다. 안녕하세요, 이모.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는 김밥을 주문하며 말했어요. 세화야, 동네에 소문났더라. 내가 며느리 혼쭐을 냈다고. 세화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쭐 낸 게 아니라 내 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 잘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당하고만 살면 안 돼.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나래가 데려왔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아, 사장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모르고 한 일이니까.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세화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이 골목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사장님 가게도 포함돼서 보상금이 꽤 나올 겁니다. 세화 씨와 도윤이 놀랐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3년 후 정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장사하시다가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간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나래가 알았으면 더 달라붙었을 텐데. 그러게. 하늘이 도운 거야. 세화 씨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세화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생각이 있어. 뭔데요? 이 가게를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너한테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 세화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 일군 거잖아. 그래서 더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성실하게 일할 것. 둘째, 손님들에게 친절할 것. 셋째, 절대 빚지지 말 것.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세화 씨는 본격적으로 도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김밥 마는 법, 떡볶이 양념 비법, 순대 써는 방법까지 3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죠. 잘 봐. 김밥은 밥의 양이 중요해. 너무 많으면 터지고 너무 적으면 헐렁해. 네, 엄마. 도윤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의 전 직장 동료였어요. 도윤아, 우리 회사에서 너 복직시키려고 해. 돌아올 생각 없어? 도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분식집 일하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대기업이 낫지 않아? 난 이제 내 길을 찾았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여기 있거든. 전화를 끄는 도윤을 세화 씨가 흐뭇하게 봤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요. 엄마랑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 즈음 나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나래가 다른 남자 만나서 제주도로 갔대. 벌써? 원래 그런 애였나 봐. 도윤이는 운 좋게 빠져나온 거야. 세화 씨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봤지만 도윤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식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도윤이 SNS 마케팅을 시작한 덕분이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죠. 와, 여기 진짜 맛집이네요. 할머니 손맛 최고예요. 세화 씨는 할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정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세화 씨와 도윤은 가게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내일 뭐 특별한 날이야? 왜?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던데.
세화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내 아빠 기일이야. 도윤이 놀랐습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아빠,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 잘 모실게요. 세화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돌아오는 길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뭘? 연애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만들어 드릴게. 세화 씨가 웃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신중하게 만나. 근데 엄마, 혹시 통장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세화 씨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고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그리고 통장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은 오세화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이름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화 씨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일부터 새로운 메뉴 개발해보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좋아요, 엄마. 떡볶이에 치즈 넣는 건 어때요? 치즈라.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세화 씨는 이제 72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아침 분식집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도윤이 주인이었지만 세화 씨는 든든한 조력자였죠. 엄마, 오늘은 집에서 쉬셔도 돼요. 아니야, 움직여야 건강해. 그리고 손님들이 날 보러 오잖아.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세화 씨를 찾았어요. 도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청년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초등학교 교사인 수진 씨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세화 씨를 정말 잘 따랐어요. 수진아, 밥은 먹었니? 네. 도윤 씨가 김밥 싸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세화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인연인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화 사장님, 보상금이 확정됐습니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세화 씨와 도윤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섭섭했거든요. 엄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어디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세화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이 정겹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세화 씨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 잃은 것 같을 때 얻는 게 있고 넘어진 것 같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다. 나는 통장을 지켰고 아들을 구했고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세화 씨는 펜을 내려놓고 도윤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족은 믿음으로 쌓는 거지 통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세화 씨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그래, 간다.
세화 씨는 일어섰습니다. 비록 작은 행복이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으니까요.